네, 이번 순서부터 또 한 명의 패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한반도 주변에는 도널드 레이건호 그리고 칼 빈슨호 이 두 개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이 대화 무드를 감안해서 한반도 가까이 오지 않고 인근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제5함대 인도양 인근에 있던 5함대 소속 루즈벨트호가요. 지금 7함대 작전구역인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을 해서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례 없는 북한을 향한 압박은 변함없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레이건호와 루즈벨트호 배치된 상태가 3개의 전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에 왔다는 것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가을 가장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모였을 때와 거의 비슷한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루즈벨트호 같은 경우에는 7함대 소속이 아닌 5함대 소속인데 본인이 있어야 될 5함대 지역을 비워둔 채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레이건 항공모함은 원래 이 7함대,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7함대 항모인데 그게 루즈벨트와 니미츠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뭐 항모 세 척이 집결하면 뭐 사상 처음이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루즈벨트는 당시에 미 본토를 출발해서 5함대 즉 인도양에 작전을 하러 가는 중이었고 네. 니미츠는 인도양에서 작전을 하다가 본토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네. 교대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한반도에서 만나게끔 해서 11월에 세척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칼 빈슨이 그냥 지금 한 2달째 지금 여기 있어요. 있는 상황이고 레이건은 원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항공모함이 현재 5함대 작전해야 되는데 그게 즉 인도양 중동 지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IS 폭격이라든지 또 시리아 사태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데 그 길을 완전히 비워두고 지금 여기로 왔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지금 미국이 이 실함대 작전구역 즉 이 동북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작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님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 대화 무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 규모도 지금 줄이고 거기다가 핵 항모는 아예 오지 않기로 이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왔습니까 지금 새 처리? 한미 연합훈련에는 분명히 미국의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전략핵 폭격기, 핵 잠수함 이런 전략자산들이 안 오기로 했죠. 그랬죠. 그러나 지금 이 그 동북아시아로 온다고 해서 반드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이 한국에 한 24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오키나와 인근 정도의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아까 앞서서도 이제 그 여기서 논의가 됐었지만 존 볼턴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런 미국의 외교적인 압박이 지금 진행되는데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군사적 압박까지도 이 한미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군사적 압박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루즈벨트호는 인도양에 있어야 될 항공모함 전단인데 7함대 소속으로 한반도 주변으로 옮겨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키나와에는요. 지금 와스프함이라고 해서 강습 상륙함 미 해병대 전력이 한꺼번에 2,300여 명 이상이 상륙할 수 있는 그리고 F-35 10여 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이 강습 상륙함 전단 2개가 또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그럼 이 5개를 전단을 다 합치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주변에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리잖아요. 실제로는 항모 5개 전단이 있다고 봐야 되죠. 버널 리처드나 와스프 같은 경우가 항모하고 거의 1대1 전력은 아니지만 거의 항모에 필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와스프 같은 경우는 F-35B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칼 빈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루즈벨트 이런 항공모함들은 지금 현재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이제 슈퍼 호넷 전투기나 F-18 그냥 호넷 전투기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와스프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버넌 리처드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아닙니다만은 수직 이착륙한 해리어 전투기를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와스프가 오면서 버넌 리처드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안 가고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오키나와와 사세보 인근을 배회를 하면서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유엔 연설에서 했었는데요. 네. 지금 집결시키고 있는 이 전략 자산들을 보면 정말 완전히 파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그렇죠.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직접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협상 대상자인 김정은에 대해서 공포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이런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그 전략 자산을 집결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정말 피치 못하게 선제 공격을 할 상황이라면 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초기에 그 전쟁을 끝내므로써 이제 북한의 반격을 붕괴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정상회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지금 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미국의 그 압도적인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 견제하고 차단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호 시장님.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했던 이유, 김정은 시장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지금 군사력을 집중시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또 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저렇게 가깝게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다른 카드를 또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요? 현재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 어떤 레벨에서 회담이 되는지 현재 정확하게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발표가 되면 미국 언론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북중 만남을 환영한 쪽을 입장을 밝힐 거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동참할 거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생각은 할 겁니다. 네. 다만 현재 북한을 두고 친미로 갈 거냐 친중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서로 이 견인 노력에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기게 되면은 네. 그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자면은 2000년도가 바로 문제가 되는 해인데 네. 2000년도에 바로 이제 북한의 총정치국장 네. 조명록이 미국을 가서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납니다. 네. 만나서 뭘 합의하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2000년도 10월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딱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미국과 북한에 나온 얘기들이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조명록 그 총정국장이 미국에 가서 현재 나진항을 미국에 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도착했다. 그러면 미국의 해군이 주둔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네. 만약에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들은 미국 편을 들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길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친미로 기울라 그랬거든요. 네. 요번에도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필요하면은 중국 입장은 감당이 힘드니까 네. 일단은 끌어안았다. 끌어안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일단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국 시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고 싶어서 손을 드셨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미중 간에 현재 갈등 관계 있고 요번에 그러면 북한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긍정적이냐 이제 부정적이냐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국도 대국이고 중국도 해외 비핵화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네가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이전에
유엔 제재를 위반해가면서 북한에 뭘 지원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진핑과 김정은이 정말로 만나서 전제 회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할 것이고 네. 그러면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중국이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얼마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비핵화 이전에 중국이 북한에 뭘 줄 수 있다는 약속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say that you, as president, would be willing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First, I'd negotiate. I would negotiate like crazy, and I'd make sure that we tried to get the best deal possible. But look, Tim, if a man walks up to you in a street in Washington, because this doesn't happen, of course, in New York, but if a man walks up and puts a gun to your head and says, give me your money, wouldn't you rather know where he's coming from before he had the gun in his hand? And these people, in 3 or 4 years, are going to be having nuclear weapons. They're going to have those weapons pointed all over the world, and specifically at the United States. If that negotiation doesn't work, you better solve the problem now than solve it later.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과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은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안보 라인을 강경포로 바꾼 것도 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저 사람이 뭐 미치광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저는 정확히 보면 이분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정말 거래에 어떤 면에서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이 또 와튼 스쿨 다니면서 협상 문제만큼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바닷가에 있는 별장 아주 비싼 별장을 살라고 그랬는데 이 별장 주인이 그 가게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있는 바닷가를 사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걸 헐값에서 사버렸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협상에서 끝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한 것이죠. 사실 이번에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를 임명한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우리 카드는 최강경이다. 이런 카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협상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본인이 얻어내고자 하는 바들을 충분히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네. 뭐 FTA나 이런 협상을 보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볼턴을 임명한 것도 보면 결국 당신들이 만약에 이번에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도 있다. 이 카드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자면 네. 저런 카드까지 보인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도 뭔가 자신도 카드가 필요했겠죠. 네. 이제 이것은 좀 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다음에 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뭐 그 초강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볼튼을 네. 예, 그 안보의 안보부 장관에 최고의 앉혔죠. 그 사령탑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이건 상황 변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아하.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기조라든지 존 볼튼의 얘기로 봤을 때는 선제 타격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선제 타격이 됐을 때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좀 그나마 중국의 힘을 빌리면 네. 이 부분을 좀 그 미국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나마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얘기를 좀 중국하고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걸 등에 업고 그 미국하고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뭐 중국과의 정상회담이나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이런 프로세스가 약간 엉키는 이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진핑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